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우리 관리소장님들의 업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소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력 있는 소장님이시죠? 근데 아직은 경력이 1년 정도 안 되셔가지고 초보 소장이신 우리 소장님, 사이버 프린스 소장님을 모시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못 보셨어도 목소리는 좀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이버 프린스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쁘셨을 텐데 저희 우리 판도라 격리 실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자리인 만큼 저희가 이제 주택관리사 공부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관리소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럼 소장님 첫 질문인데요. 네. 혹시 주택관리사를 지원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 네. 정년 때까지 쭉 이어지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예. 이제 퇴사를 네. 하게 되는데 네. 몇 번 이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직을 하는 그 시기에 계속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좀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택관리사 쪽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격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따는 이유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따자. 그래서 사실은 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 준비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소장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1차는 7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2차는 2개월,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준비하신 거네요. 네, 그죠? 다행히 첫 번의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게 잘난 척 하시는, 잘난 척 하시는 거 아이, 아니시죠?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첫 판에 붙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2년, 3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머리 이렇게 생긴 것 같이 머리가 엄청 똑똑하신 게 스마트하신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첫 판에 붙으셨대요. 그러면 공부는 이제 제가 또 두 번 떨어졌잖아요, 소장님. 네. 저는 사실 기간이 사실은 짧긴 했어요. 4월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네. 기간이 짧긴 했는데 보통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인강을 한 3번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공부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저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처럼 인터넷 강의를 이용을 해서 인강. 공부를 네, 했고요. 정독을 3번 했습니다. 오. 예,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책만 가지고 2번 더 속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책 보면서 인터넷 강의 3번, 그리고 인터넷 강의 없이 책만으로 2번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했고요. 5번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네. 반복 학습에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나쁘다 뭐 이렇게 핑계 대실 수도 있겠지만 머리 나쁘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반복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직장 혹시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좀 쉬시면서 하신 걸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네. 회사에 이제 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좀 했습니다. 예, 제한된 재택근무 이제 급여가 이제 많이 줄고 이제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집에서 그동안 이제 가사 일을 하다가 네. 저 때문에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재택근무랑 가사 업무 전담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부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와,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맨날 시간이 없고만 가정주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가정주부 업무까지 하시면서 네. 재택근무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의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절박했다. 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강을 3번 돌려보시고 속독으로 2번 돌려보셔서 5번을 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이쪽에 경험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사실 이기신 거는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 번의 반복 네. 학습과 네. 플러스 절박함. 절박함. 여러분,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본 모든 합격자들이 나는 절박했다. 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떤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긴 하면 된다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해야 한다 주택관리사 이렇게 꼭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절박함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우리 화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강 3번 하고 속독 2번 그리고 또 지금 7개월 정도 1차를 준비하셨고 2차는 한 2개월 정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보통보단 빠르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잘 합격률이 좋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것과 다른 자격증을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 왜냐면 뭐 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죠? 소방도 네.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그 부동산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예,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소장님 생각에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주택관리사는 이제 관리소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작은 조직이라도 그 조직에서 이제 장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리드해 가면서 내가 계획을 해 가면서 네. 일을 하면 어떤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네. 그 반면에 또 이제 단점은 책임이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고 맞아요. 또 네. 이제 법률 관계에서 이제 애매한 부분들 또 실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법률 관계에서도 네. 이 실수인데도 그 실수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책임이 좀 네.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는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오픈하지 않고 뭐 직장으로서 이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기계로만 대하는 그런 기계로만 일이 인간관계의 어떤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그 최저임금 많이 인상되면서 소장님들이 아예 나 소장하지 않고 기존 직원 해야겠다, 격일제 직원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장님들이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내가 횡령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공동주택법에 어긋난다거나 했을 때 소장한테 과태료를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책임감이 있으시고 장으로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부담일 것 같은데 소장님 그걸 장점으로 꼽으시네요. 소장님 그게 맞으시나 봅니다. 그 사장 출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뭐 소방이나 전기 네. 쪽 공부는 좀 하고 계시나요? 하다가 네. 절박함이 없어서 절박감. 또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요. 또 언젠가 절박함이 또 생기면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격리분들은 사실은 격리분들이 소장하다가 힘들면은 격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존 직원들도 기존하다가 소장했다가 힘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사실 그렇게 로테이션 되는 경우들도 가끔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소장님 계속 소장님으로 쭉 가셔야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래서- 슬픈 말씀을 갑자기. 그래서 네. 이 히든 카드를 준비를 평상시에 해놓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인생을 열기 위해서 그 자격증, 꼭 필요한 자격증을 여러분들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물론 목표로 하신 분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하시고, 그죠? 네.
그러시군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이 절박한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대학 위탁사 공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공채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하실까요? 우리 소장님들이 그 네네. 많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비 소장님들이 네. 공채할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도 사실상 공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 이런 데 좀 자주 참석을 해서 정보를 좀 얻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대형 그런 위탁사에서 공채 소식이 올라오면 공지가 나오면 일단 다 두드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작성하는 것을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그런 이력서보다도 뭔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력서 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좀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게 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위탁사에 일단 먼저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그런 어,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이 공채에다가 넣어야 될까요? 이게 뭐 넣지 말까요? 넣을까요?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네. 통로 중에 하나인데 굳이 내가 그 통로를 안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네, 뭐든지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가장 무난하게 관리소장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길은 공채가 가장 무난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초보소장을 쓰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초보소장으로서 갈 수 있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공채가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치단체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보 소장이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 격리 없고 기존 직원 없고 나 혼자 근무하는 그런 단지에 갈 아,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네.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그것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채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공채를 하시면은 뭐 면접도 여러 번 보시고 PT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어렵진 않으셨나요? 준비하시는데? 예, 좀 어려웠죠. 어떻게 써야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먼저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면서 인맥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시험도 있잖아요. 시험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 이게 항상 궁금한데 네.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런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기들 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좀 회계를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플러스가 되시진 않으셨나요? 네, 제가 세무회계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중에 이제 회계가 있다 보니까 네. 한 과목 정도는 그래도 나한테는 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음, 도전한 것도 원인 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음,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또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부가할 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많은 소장님들이 그냥 경리가 올려준 서류 그냥 도장만 찍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런 반면에 비해서 저는 이제 세무회계를 했던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리를 좀 맞아요. 가르쳐 줄 이끌어갈 수 수 있고, 있는 맞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 한 가지는 그래도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맞아요. 그런 저희도 다. 부분에서는 네. 또 많은 또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내가 다니고 경험한 것은 한 가지 분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잘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공채에서 이렇게 할 때 일단은 관리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네, 격리든지 과장으로 뭐 기존 과장으로도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을 제일 먼저 배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분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를 잘하셨든 아니면 뭔가 특화된 거가 있으시면 그분들도 좀 배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공채를 준비를 하신다면 아니면 이제 주택관리사를 준비를 하신다면 그 주택관리사 말고도 다른 관련 자격증을 조금 따시면 훨씬 취업하시는데 조금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자격증도 조경. 네. 소장님들이 또 많이 이제 찾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네.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 이것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좀 따야 되는 그런 1급은 안 자격증입니다. 따도 뭐 2급 정도 따면 되겠죠? 네, 네. 2급까지는 이제 있어야 되고요. 네. 넉넉하게 1급 정도까지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분이시라면은 1급 정도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고 봅니다. 보통 그래서 많이 따는 게 전기 많이 따시고, 근데 조경 많이 따시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아니 주택관리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 소방 요 네. 3개 정도는 따시는데 혹시 능력이 되신다면 특급을 따시면 상가 아주 높은 건물 그런데 네. 소장으로 가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을 네. 따시면 네. 관리소장 안 하는 게 만약에 제가 네, 특급이 네. 있다면은 네. 관리소장 안 하고 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 아는 분이 그거를 막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냐면 이제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아파트 너무 50층 이상은 네 특급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위탁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바로 그럼 소장으로 배치가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되신 건지. 바로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건 아니고요. 네네. 관리과장으로 큰 단지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한 20개월 했습니다. 길게 하셨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경력이 없다 보니까 막바로 이제 관리소장으로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상당히 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한번 먼저 경험을 해보고 가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이제 사례가 되었고 유용하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소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인생 경험도 많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관리사무소 업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격리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서문화 격리를 시작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기존 직원이나 관리과장 사실 관리과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행정이나 모든 업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관리소 쪽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바로 배치되는 게 낫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우리 소장님처럼 대형 단지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한 다음에 이제 이쪽 아파트 제가 와보니까 너무 지금 깔끔하고 딱 진짜 너무 좋은 네. 소장님이 오시기에 너무 좋은 단지더라고요. 격리분들도 계시고 네. 기존 직원도 계시고 그래서 네. 취업 이런 데 오시기에 사실은 어려우셨을 텐데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네.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셨을 때 혹시 어떻게 뭐 인맥으로 오시게 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공채나 수시 채용으로 오시게 되신 건지 네. 수시 채용으로 오게 됐습니다. 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불복인 것 같고요. 맞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뭐 큰 단지, 좋은 단지 배치되는 것이 그건 아니고요. 맞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열악한 단지 배치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사위 던지는 식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그 단지에 맞춰서 나의 급여가 결정이 되고 맞아요. 또 나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네. 그 단지에 배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은 공채 출신이셨고 배치가 좀 이제 큰 대형 단지의 과장으로 배치가 되셨다가 이제 수시 채용이 좋은 기회가 나셔서 네. 이쪽으로 오시게 됐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직업운이라고 그러죠. 직장도 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단지에 배치가 되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단지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지에 본인이 그 시점에 딱 좋은 단지를 잡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물론 이 단지가 제가 보기엔 아주 엄청 큰 단지는 아니지만 초보 소장으로서 업무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이런 단지에서 면접을 보실 때 네. 소장님은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들도 면접 볼 때 뭐 다 아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이제 취약한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 부분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관련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자격증이 7개가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 회계 뭐 세무 관련된 것까지 합치면 이제 9개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 어필해서 또 젊은 패기 이런 것들도 젊은 피? 예, 또 어필을 했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대표 회의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사람의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합을 해서 네.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장점은 소장님이 가지신 어떤 뭐 행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회계를 나는 잘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 소장한테 맡기면 이 부분 좀 잘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네. 본인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면접 볼 때는 늘 떨리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회계 매니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람을 뽑잖아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할겠구나 라는 점이 사실 정말 크게 와닿거든요.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렇지만 난 여기 꼭 취업하고 싶고 난 여기 꼭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을 뽑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그죠, 소장님?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력서를 예.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예. 그게 묻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이게끔 이력서를 작성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절함을 좀 이렇게 간절함.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도 좀 넣어주시면은 예.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잊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경력은 없을지언정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력이 저는 오래됐잖아요,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랑 이렇게 대할 때, 특히 뭐 동대표님들이나 이제 소장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아래 지금 내가 이제 어쨌든 다스린다고 하면 안 되죠. 같이 업무하지만 이제 그분들 아래에 네. 좀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상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업무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맞아요. 두 가지인데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 관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큰일이네요. 네, 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할 때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다스리듯이 이제 할 수는 없었고요.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고 호칭을 부를 때도 항상 님자 붙여주고 좀 부탁하는 식으로 그리고 안 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팔 걷고 나서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소장이 팔 걷고 나서면은 안 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또 맞아. 따라오는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 소장이 또 뭘 한다고 또 저렇게 에이 내가 또 해야지 하면서 이제 따라와 주거든요. 이제 그런 맞아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안 따라와 줄 때는 먼저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격리 직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회계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격리분께서. 네, 그리고 초보 격리분이셔서 네, 소장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잠깐 네, 얘기 나눴지만. 그러니까 네, 소장님이 아마 그런 면들이 좀 굉장히 이 단지를 좀 좋게 돌아가게 하는데 네,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워낙 회계를 잘 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횡령건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소장도 어차피 구상권 청구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횡령건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혹시 어떻게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횡령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주택관리사 소장으로서의 가장 큰 어떤 수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거 체크만 해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고 재무제표에 현금이 이상하게 많이 쌓인다. 그럴 때에는 횡령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고 통장 잔액과 일치하는지 항상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은행 경리가 이제 지출결의서 확인을 받고 은행에 갔을 때 갔다 오고 나서 지출 후 확인 하는 맞습니다. 것도 예, 예. 하나의 또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업무하고 나서 확인하는 거. 아, 그래. 예, 그게 왜냐면 그러면 그 격리분이 횡령을 하고 싶어도 소장이 매일매일 보는데 어떻게 횡령을 합니까, 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통장 꼭 확인하시는 거. 소장님도 네. 통장 꼭 확인하시죠? 통장 잔액 확인하고 예. 있고요. 또 예. 이제 소장이 경리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네. 경리한테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고가 나는 단지들은 소장이 경리를 100% 신뢰하는 단지예요. 보면은 경리가 평상시엔 일을 잘 하다가 그런 100% 신뢰를 받게 되면은 소장이 안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장이 매일매일 확인하진 않아도 불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런 행동을 하면은 들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네.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너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 뉘앙스를 경리한테 줄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씩 점검할 수 예, 있다. 나는 너를 그쵸, 점검할 수 예, 한 있다. 번씩 예. 점검을 할 네. 필요가 있어요. 불규칙적으로라도 네.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시 점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장이랑 격리는 서로 상호 협조 관계이지만,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지시하는 걸 따르는 그런 관계지만 서로 어쨌든 서로 견제해야 될 관계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너가 뭐 네가 진짜 이거 훔쳐갈 거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장의 업무고 격리 업무입니다. 그게 소장이 혹시 잘못하고 있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격리도. 그리고 소장님도 격리가 뭐 잘못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업무예요.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본인의 직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들께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저도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격증 따신 분들이 너무나 저는 다 존경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은 내 자격증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보통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혹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장님들한테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공부를 할 때에는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한 반복, 무한으로 줄여요. 절박함, 네. 요 세 가지가 네. 합격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마 초보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소장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소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까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 준비하고 계시는 소장님들께 네, 한마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소장 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성취하고 나서도 그 네, 다음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1년 거의 다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1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루었으면은 또 그 다음 목표를 또 설정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나중에 이제 뭐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커다란 이제 네. 거목으로 성장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길은 공부가 끝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거목이 되셨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관리소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표도 아울러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아울러야 되고 그 중간자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표한테만 잘하는 소장이 있고요. 직원한테만 잘하는 소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래 가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도 잘해야 되고 대표한테도 잘하고 중간자적인 입장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그리고 책임과 의무는 많은데 권리는 많지 않은 직종이 사실은 주택관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저도 사실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도 60, 70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제 1년 정도 되신 초보 소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너무나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저와 함께 저는 지금 회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 공부를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소장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녕 인사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